대출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가장 이자를 적게 낼까요? 답은 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구석 재테크 선생님 정쌤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대출 용어와 상환 방식 완벽 정리편입니다. 자, 살다 보면은 우리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할 일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있겠죠. 그런데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원리금 균등 이런 대출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대출 용어만 이해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금리를 선택하고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출 용어를 한번 본격적으로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게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용어가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입니다. 고정금리는 처음 정한 대출 금리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대출 기간 내내.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향후 대출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고정금리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보다 대출 시작할 때 조금 더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변동금리는 뭐냐?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내내 실제 금리와 연동해서 대출 금리가 계속 변하는 걸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시작 시점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율이 더 낮아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 변화에 따라서 변동금리는 변동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나중에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 계속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동금리를 언제 선택할까요? 당연히 향후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혼합형은 요즘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합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시작 시점은 고정금리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뀐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대출금리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왔다 갔다 변동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고정금리로 다소 조금 금리가 높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냥 쭉 한 금리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기간이 길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엄청 길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금리 선택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일수록 오히려 금리 선택이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계속 갈아탈 수가 있어요. 전환 대출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기간은 20년이에요. 20년. 자, 이렇게 해서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내가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5년이 됐는데 시장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고정금리였는데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B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환한 다음에 B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이걸 전환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때 유의할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예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뭐냐? 대출 기간 그리고 대출 상환하는 금액을 지키지 않고 내가 먼저 갚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대출한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수수료예요. 너 왜 이렇게 빨리 갚아? 왜 은행은 대출금 빨리 갚았는데 왜 수수료를 받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달라요. 왜냐? 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은 예금은 2% 주고 대출을 4%에 빌려줘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아요? 2%가 남죠. 그건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어떤 고객한테 5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그 고객은. 자, 그런데 그 고객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대출을 1년 만에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은행은 좋을까요? 안 좋죠. 왜냐하면 은행은 5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1년 만에 돈을 갚아버리니까 4년치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기간보다 너 일찍 갚았으니까 너 수수료 조금 내. 이렇게 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 기간 내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내가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혼합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나중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다, 많이 내려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시점에 많이 내려갔으면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내가 어떻게 돈을 갚아야 이자를 제일 적게 낼지 상환 방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대출 상환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이 비슷한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굉장히 쉬워요. 그냥 글자만 파악하면 돼요. 원금을 말하죠. 리는 뭐예요? 이자겠죠. 금은 금액이라는 거죠. 균등은 뭐예요? 똑같다. 자, 해석해 볼까요?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낸다. 그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럼 원금 균등은 뭐예요? 리가 빠진 거죠? 이자가. 그럼 원금을 똑같이 낸다. 즉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똑같은 금액을 매달 내는 거고, 원금 균등은 원금만 똑같은 금액을 매달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110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럼 매달 110만원씩 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비율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매달 내는 돈은 똑같은 거예요. 매달 내는 돈. 자, 그럼 원금 균등은 뭐예요? 원금 균등은 매달 똑같은 원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을 80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달 원금 80만원에 플러스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좀 커요. 그렇지만 원금을 계속 같은 금액 꾸준히 상환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자를 적게 내는 거는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그 다음이겠죠.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만기일시 상환은 뭐예요? 만기일시 상환은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죠. 당연히 이자 부담이 가장 제일 커요. 그동안 원금을 안 갚으니까.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만기 때까지 가장 이자가 적은 거는 원금 균등,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마지막 세 번째 이자 부담이 가장 높은 게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가 적은 만큼 초반에 갚아야 할 돈이 많은 게 원금 균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 기간이 긴 상품이나 아니면 이자가 높은 고금리 상품들은 어떤 상환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도 상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원금 균등이 좋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초반에 갚는 금액에서 이자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내가 중도 상환을 할 건데 원리금 균등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자만 열심히 내다가 원금을 갚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도 상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원금 균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거나 중도 상환 계획이 있다면 원금 균등이 가장 좋고요. 매달 같은 돈을 내는 게 내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원리금 균등. 만기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출 용어,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상환 방식으로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상환 이렇게 다 알아봤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에게 잘 맞는 금리와 상환 방식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믿어도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대출을 받아본 적 있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담을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선택하는데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댓글 남겨주세요. 자, 다음 수업은 우리 국민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수업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